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글쎄요,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뭐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MS 미국의 이제 그 대형 그 IT 기술주들이 워낙 흐름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좀 좋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반도체 쪽, 또 IT 쪽, 그다음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 해가지고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관련된 이제 브리핑을 아침에 이제 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왔죠. 오늘 아주 그 코스피 쪽에 뭐 거의 2% 가까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가 흐름이 뭐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LG화학이 이제 이제 주가 약세를 계속 보이면서 악재가 계속 나왔잖아요. 뭐 리콜도 있었고 또 그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제 연기되는 뭐 그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를 자리를 이제 삼성 SDI에 넘겼습니다. 삼성 SDI의 약진이 진짜 무섭게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경쟁을 한번 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삼성 SDI가 LG 화학을 넘어섰습니다. 1조 원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초반에 흐름이 안 좋게 가다가 이제 상승 반전한 이후에 나름대로 흐름 괜찮았죠. 오늘 8월 이제 마지막 날이 끝났는데 셀트리온 그룹주에는 약속의 9월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8월에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이제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이제 월 초반보다 후반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월봉에서 이제 역전을 하는 8월보다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약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8개월 만에 돌아선 것도 맞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계속 제가 모멘텀 말씀을 드렸고 9월에 합병안 관련된 얘기 나오게 될 거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또 레키로나의 해외 수출에 대한 어떤 얘기들 더불어 내년도 실적 전망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안에 합병을 이룰 수도 있는 그 합병 계획에 따라서 합병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 강한 흐름으로 8월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브리핑을 써드렸는데 그 테이퍼링이 있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뭐 조금 약간의 뭐한 1년? 글쎄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되는 이제 양적 완화를 그 시중에 자금을 푸는 그 행위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푸는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그 테이퍼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몇 년간 이어졌던 양적 완화를 그 줄이는 테이퍼링이 있었던 시기에 분석했던 그 내용의 리포트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적주들이 성장하는 종목들이 테이퍼링 시기에는 주가가 잘 가더라 하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을 쫓아가자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쫓아가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보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하반기 특히 3분기와 이제 남은 9월과 그다음에 4분기에 아주 그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좀 살아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테이퍼링이 있는 시기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졌을 때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뭐 눌릴 때마다 뭐 사모으는 전략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코스피는 495종목이 올랐고요. 33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1.75%나 올랐습니다. 3200포인트 바로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형주들이 잘 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752종목이 올랐고 561종목이 빠져서 0.63%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조단위로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 최고치 경신 지속에 강보합으로 출발했고 중국의 게임 규제, 경기지표 부진에 약세 전환한 후 아시아 증시가 반등하고 원화 강세가 펼쳐지는 등의 영향에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에 IT와 반도체 업종 위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뭐 온통 빨갛고요. 빨간 정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도 2%대 중반 올랐죠.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거의 4% 시총 상위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고 반면에 LG화학은 1.56% 빠지면서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54조 5천억 원대, LG화학은 53조 5천억 원대, 그래서 1조 원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뒤집혔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어져 온 LG화학의 이 아성이 살짝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LG화학이 저점 잡고 또 반등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지금 눌릴 때 타이밍을 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가운데 두 번째 블럭에 있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HLB 공교롭게도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나란히 파란불을 켜면서 셀트리온 제약에 다시 시총 3위를 내줬습니다. 참 치열하죠.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은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막 눌렸습니다. 공매도의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막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LNF가 6.63% 많이 올랐고 알테오제는 5% 정도 올랐고 첨보 3.68% 올랐죠. 어제 만들어 드렸던 2차전 지주들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다 올랐는데 아주 뭐 강한 흐름, 뭐 5%, 6%대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그 외국인 수급에 맞춰서 매수하시면 계속 손실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2차 전지는. 그리고 눌릴 때 과감하게 사면 이렇게 오늘 LNF 같은 식의 어떤 슈팅이 나올 때 고스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녹십자 9%대 올랐고 한독이 6%대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이연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제약은 NK맥스가 계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19%대 올랐고 한국파마가 17%, 18% 정도 올랐네요. 제노포커스가 12%대 올랐고 오스코텍이 10%대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오스코텍 추천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좀 이제 약간 투자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헤매시던 한 분이
오스코텍으로 큰 수익을 거뒀다고 오늘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대화를 좀 나눴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또 한국 BNC 같은 종목 지금 계속 끌고 올라가거든요.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 코로나 치료제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나온 그 이슈 때문에 계속 밀고 올라가는데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상황에서도 계속 이 무슨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완전 그 나 혼자의 세상인 것처럼 그 끌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지금 한국 BNC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빠진 종목 보면은 퓨처캠이 13%대, 파맵신 11%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740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매도 대금이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HLB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톱텍, 엔지킴생명과학, 펄어비스의 세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삼성 SDI, 금호석유의 순이었고 코스닥은 HLB,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의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금호석유, KTNG, 한화솔루션, LG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크시스템스, 포스코 ICT, 아미코젠, 네페스, 휴온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 뉴스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해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시장이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죠? 또 이제 국내외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도 이제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죠. 기대감을 키우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걸린 사람 몇 안 되고 안 걸린 사람이 많은데 안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훨씬 시장이 크잖아요. 개발 속도가 더딘 치료제에 반해서 백신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 보급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39만원에서 29만원대까지 내리는 동안에 백신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 그렇죠? 백신이 그 접종률이 막 높아져도요. 변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감기나 독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 해마다 백신 나와도 계속해서 계속 이제 성격이 다른 그 바이러스가 계속 또 나오니까 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뭐 이어져 가잖아요. 아마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도 필요하지만 또 이 변이에 맞춰서 계속 바뀌는 그런 그 백신도 필요하지만 치료제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은 항체 치료제 주지만 그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 변이에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세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도 속도가 난다면 결국에는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보유하고 이제 계속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게 계속 돈을 계속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R&D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R&D 투자 비용을 가장 많이 집행한 데가 셀트리온입니다. 2020억 원을 썼는데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42%를 늘렸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도 21%대로 최고 수준이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 레키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또 신약과 또 바이오시밀러를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런데 또 흡입형과 주사제와 뭐 이런 것들을 경구용과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계속 돈을 또 많이 벌고 그걸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진짜 그 글로벌 빅팜으로 거듭나겠다는 그 셀트리온의 진짜 야심찬 계획이 지금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올해 통합 회사의 이제 합병 얘기가 이제 구체화가 딱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연구개발비의 상승에도 좀 주목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은 기관만 매수를 했는데 뭐 외국인은 이렇게 단주로 봤을 때 160여 주를 팔았으니까 오늘 외국인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부딪혔다고 봐야 되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고 기관 매수세의 중심에는 뭐 연기금과 투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원 뭐 올랐고 이렇게 큰 이렇게 어떤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장 초반에 안 좋았던 흐름을 좀 뒤집어 놨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는 반면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팔았고요. 기관이 매도한 데에는 금투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연기금과 투시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내일 좀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봤을 때 오늘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는 뭐 충분히 더 밀어 올릴 거라고 보고요. 제약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에서는 사모펀드와 금투가 매수를 했고 상승 그 폭은 5,500원이 올랐는데 상승 폭은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 0.17% 500원이 오른 29만 3,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4% 500원이 빠진 12만 3,2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0.23% 400원이 빠진 17만 2,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 보면은 헬스케어와 제약이 좀 빠졌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여전히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241선을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24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241선 위로 살짝 또 걸쳐놨습니다. 참 재밌게 움직여요. 막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고 이평선들의 이 상승을 기다렸다가 이격도를 낮추면서 주가를 막 빼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껏해야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아주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헬스케어 보시면 셀트리온과 비슷합니다. 맨 위에 있는 매물대에 이제 올라왔고요. 241선 위로 올라섰고 어제 빠지는 듯 했지만 241선의 지지를 받았고 오늘은 아래쪽에 121선과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241선에 이제 그 한참 위쪽 그리고 매물대의 상단 부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약은 약간 다르죠. 제약은 약간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맨 위에 있는 매물대 바로 맨 위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이 17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벌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그 기울기가 가파른 정도가 조금 더뎌졌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음봉, 12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39만 6천 원
부근에서 최고점 찍고 1월에 음봉, 2월에 음봉, 3월에 반등을 하지만 4월에 급락, 그리고 5월에 아래꼬리 길게 달고 최저점을 찍은 뒤에 횡보. 그러면서 사실상 이 하락세가 이어졌죠. 왜냐하면 3월에도 그 전달 그 시작점보다도 못 미쳤으니까. 그래서 진짜 상승 전환한 것은 8월이다. 8월이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10월봉, 10개월 평균 월봉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30만 원을 뚫는 것은 9월에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과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상장 자체가 201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2017년도 이후의 월봉을 크게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역시 똑같습니다. 두 번의 양봉이 있었습니다만 3월과 5월에 있었습니다만 상승 반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 진짜 상승 반전은 이번 달이다. 8월 달이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월봉의 아래쪽 빠지지 않고 어떤 그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했고요. 지금 8월에 이만큼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9월에는 이거보다 더 9월에 저는 9월 말쯤에 예상치가 지난 4월에 3월과 4월에 있었던 이 위쪽에 가격대 그러니까 13만 5천 원대 정도를 지나치지 않을까 9월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약도 한번 보면 월봉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요. 제약은 아까 셀트리온하고 조금 모습이 비슷하지만 2020년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이 60월봉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죠? 7달, 7개월 정도의 60월봉을 따라 살짝 아주 완만한 우상향을 하는 게 2019년과 20년인데 오히려 2020년의 코로나 사태 부근에서부터 제약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27,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최고 26만 8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불과 몇 달 만이냐면 9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난 상승을 작년에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 5월에 바닥을 찍고 셀트리온 제약은 6월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약간 빠졌다가 8월에 다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보다 조금 빨리 6월부터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8개월 만에 사실상의 반등, 그리고 제약은 6월에 반등한 이후 7월 한 달 눌렸다가 8월에 다시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아니 셋 다 9월에는 8월보다 좀 더 잘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엄청 기대돼요. 9월 이후의 주가 흐름이 워낙 강한 모멘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것저것 앞뒤 잴 여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조금씩 눌릴 때마다 그냥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상승세를 즐길 때지 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약간 급한 자금을 쓰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으로 이제 좀 뭐 메워야죠.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충분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절대 팔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